중조실로 13권 중종 6년 5월 8일 정사 네 번째 기사 1511년 명정덕 6년 헌부가 송광과 수령에 불합한 사람들의 제목을 써서 아뢰기를 경연은 간교로 아첨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정광자, 유응대 등은 시비를 현혹하게 하고 이사겸, 오세창 등은 용렬하고 호남하여 과단성이 없고 남적유는 부박하여 실지가 없으며 김세희는 교망, 잔혹하고 오예선은 나약하고 안매하며 이 양필은 탐렴하여 백성을 병들게 합니다고 아뢰기를 위에서 가뭄을 근심하여 옥송이 지체되고 하는 일 없이 녹봉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시어서 신등에게 명하여 초계하게 하심으로 혹 파직하고 혹 송서하였습니다. 성명이 이미 내렸으니 대신들도 들은 말을 모두 초계하여 할 것인데 경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신등이 아랜 것을 미편하다 하니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정은 공서린과 사연을 같이 하여 조현범, 신수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제목은 일 또는 인물에 대한 평정을 말한다. 중정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8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종묘 담장박 인가에서 실화로 연소된 것이 67구나 되었으며 담장 안 소나무에까지 번졌다. 사신은 논한다. 재변이 있고 얼마 안 되어 벼락이 종묘 동상 소나무를 치고 또 희생할 소가 사당문 안에 들어와서 저절로 죽으며 또 제사에 쓸 돼지가 도망가니 모두 큰 재변이다. 이런 일이 또 있냐. 희한하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8일 정사 여덟 번째 기사 명하의 서적을 널리 중해에 반포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8일 정사 일곱 번째 기사 유사의 신칙하여 동서 진제장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구휼하게 하고 굶어 죽는 자가 있으면 게다라의 주의를 다스리게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8일 정사 여덟 번째 기사 명하여 유치, 외를 함경, 평안, 황해 등 도의 공벽한 고을에 나누어 두게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9일 무 첫 번째 기사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전복이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명하여 몰아서 찾게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침전은 들짐승이 들어갈 곳이 아니고 전날 밤에 묘원 소나무가 불타고 이날 밤 짐승의 궤변이 있었으니 며칠 동안 재변이 자주 보이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특이한 일이 또 있었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9일 무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성몽정이 아뢰기를 경기의 군업에 몸이 검고 머리가 붉은 벌레가 어린 밭곡식을 해쳐 거의 다 없어지고 몸이 검고 머리가 밀보리도 누렇게 상한 것이 많은데 공사의 양곡은 다 되었고 관에는 공용으로 쓸 곡식 외에 남은 저축이 없으며 사사 저장은 다 긁어내어 남은 것이 없으니 달리는 구제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기사, 경호, 양년의 미수된 전세에 대하여는 전에 이미 치서하였습니다. 다만 호조에서 해답하기를 실롱한 고을을 다시 개문한 뒤에 다시 의논한다 하였는데 다시 회부하기를 기다리면 일이 반드시 늦어지겠으니 이미 거두어 들인 것은 다채할 것이지만 미수된 것은 날마다 독촉하더라도 가난한 백성들이 갑자기 마련하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한창 경창의 쌀을 주면서 되돌아서서 세납을 독려하며 진제하는 뜻이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미수된 것은 가을이 되어 수납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각사 노비의 신공 외에 전에 남은 저 화채, 목면을 모두 정하여 수납하게 하는데 이 법이 매우 헐하나 지금은 농사철이고 직조할 때도 아니어서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이 순행하는데 도처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니 우선 동료를 정죄하였다가 가을에 가서 수납하며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조례 나장이 도망하여 절호된 자의 빚을 경주인에게 독촉하면 경주인이 빚을 내어 바치고 온 고을에 내려가서 수납할 때는 반드시 그 빚의 배를 징수하니 너무 심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절화에 도망한 자는 본고을에 옮겨 본체만 징수하고 경주인으로 대차하여 바치지 말게 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창릉 수리하는 역사에 군인들의 고생이 많고 감력관의 지대 또한 폐가 있습니다. 집사청 같은 데는 기묘한 곳이 아니니 지금 잠시 정력하여다가 추수 후에 일을 끝내면 어떨까 합니다. 또 찬봉이 있으니 감력관을 없애고 찬봉으로 그 일을 겸임시키되 수령으로 왕래 검찰하게 한다면 역사와 지대가 모두 편해져서 신 또한 그 건면 태문을 알아 권면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해주에 분부하겠다 하였다. 중종실호 13권 중종 6년 5월 9일 모 세번째 기사 명하엽 종묘 안신제를 거행하게 하니 다만의 소나무가 붙었기 때문이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0일 김이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종묘 담 밑은 인가가 밀접하여 이번 실화에 종묘 소나무를 태운 일은 그 화가 적지 않으니 마땅히 그 터를 청량해야겠다. 불타지 않은 집은 경솔히 철거할 수는 없지만 불탄 가옥은 30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에서 공지와 제목, 기와를 수 옮겨 짓게 함이 편하겠다. 상종께서 단미 30자 안의 인가를 철거하라 명하였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정지하였는데 그 본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으나 이것으로 정부에 수의하게 하라. 또 조종조에서 별로와서를 설치한 것은 바로 도성 안에 초가가 있으나 빈민들이 기와를 살 수 없기 때문이었다. 별로와서로 하여금 종묘 근처 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값을 감하여 팔아서 가난한 백성들도 모두 기와를 덮을 수 있게 함이 어떠한가. 아울러 수의하는 것이 좋겠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0일 김이 두번째 기사 간혼이 아뢰기를 홍문관 교리 허지가 경련에서 아뢰기를 지금 도태된 자를 사람들이 모두 미편하다 하고 해사 당상 역시 무슨 잘못으로 도태되었는지를 모르겠다고 한다 합니다. 대저 대가는 특히 한나라의 공론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재변을 당하여 삼간을 하고 대간에서 명하여 기묘하지 않은 관원을 도태하게 한 것인데 대관들이 어찌 우연히 논계하였겠습니까? 허지가 논사하는 지위에 있으니 대관이 미처 도태하지 못한 것도 들은 대로 논계하이할 것인데 도리어 친척 친구를 보호할 계교로 공론을 억제하여 언로에 방해가 되니 그 죄가 매우 큽니다. 추고하여 죄 주소서 하고 이어 조현범, 신수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자 헌부가 사직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0일 김이 세번째 기사 정부가 회의하여 아뢰기를 건일 종묘 담 밑의 실하가 종묘 소나무에 옮겨 붙었으니 신 등은 또한 매우 놀랍고 두렵습니다. 종묘는 국가의 중사인데 수하의 재변이 있을 염려가 있다면 어찌 민폐를 생각하겠습니까? 상종조에서도 일찍이 종묘 담장 가까운 곳에 민가를 철거하려 하였는데 많이 철거됨을 어렵게 여겨서 그 일이 중지되고 다만 담장 안 소나무 중 화재가 염려되는 것만 가려 제사드린 뒤 다 베었습니다. 30자 안에 소실된 민가에 모두 제목 기와를 주라는 상교는 지당하며 초가를 기와로 바꾸는 것이 역시 마땅합니다. 다만 기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값을 적게 할 것이 아니니 그 본가로 따져도 매우 헐합니다. 30자 안에 철거하게 될 초가 백성들은 모두 먼저 치부하고 제급함이 가합니다. 대간이 아랜 도태 인원의 제목의 경중과 홍문관 상소 중에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하는 등의 일은 관국을 연역하고 인물을 진퇴함에
관계되어 가벼운 것이 아니니 청컨대 이 병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삼공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육경과 의논함으로 발언이 골성에 가득하고 국론이 결정되지 못하였다. 삼공 등이 동사로 별개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여기 와서 의인이 외인 처치하는 일에 미치었습니다. 유관 외인을 분치하되 연회 근처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분치한 것을 보면 함경도 군현의 바닷가가 매우 많으니 미편합니다. 북도의 군현은 모두 바다에 가깝고 고갯길이 험준하니 외인은 선승의 본세 본래 사납고 간사하여 해변에 거주하게 되면 도망갈 갖은 꾀를 다할 것입니다. 몰래 촬영 등처에 올라가서 대마도로 가는 해로를 짐작하고 바라보며 편한 길을 따라서 돌아갈 것을 꾀하지 않을 이치가 없습니다. 혹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치다가 끝내 고토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망가는 도둑을 구류하지 못하고 앉아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또한 국가의 큰 수치이겠습니다. 평안도 내지나 해변에서 아주 먼 곳으로 옮겨 배치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0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의정부가 이조 병조와 함께 의계하기를 당초 관원을 도태할 때 범칭하기를 치성에 불합하고 수령에 불합하다고만 하여 무슨 일로 해서 도태되는 것인지 모름으로 신등이 아뢰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부에서 다시 초한 제목을 보니 모두 공론으로 하였으니 신등이 감히 경중을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관원이 쓸데없이 많은 패는 과연 홍문관의 농계한 바와 같습니다만 관 알을 설치하고 직책을 나눔에 각각 맡은 일이 있으니 대전의 관전은 가볍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성공, 감력, 도화석, 겸강 같은 것은 대전 외에 가설한 것이니 파함이 마땅하겠고 별화서는 대전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조정조에서부터 국을 설치하고 기와를 구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쓰게 하여 백성이 편하게 되었으니 가볍게 혁파함이 불가합니다. 소격서는 대전에 실려 있기는 하지만 좌도에 기양하는 것으로 낭비가 적지 않으니 또한 혁파하여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른 일은 역시 아랜대로 하되 소격서만은 좌도에 기양하는 것이라 하지만 창설한 지 이미 오래고 또 대전에 실려 있는 것이니 가볍게 혁파할 수는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6년 5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성은 공설이니 조현범, 신수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하기를 청하였으며 장령 하계증도 허지 과실을 논하였다. 영사 성의안이 아뢰기를 근일 대간이 공론으로 관원을 도태하였지만 죄목이 분명하지 않고 또 그 사의 당상관도 무슨 죄로 도태된지를 모릅니다. 경련은 사이가 되어 사사로운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이 사겸은 원위 때에도 그의 사사로운 의견이 없었고 자기의 직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능히 겸하여 보았으며 정광자는 군정 난청이 되어 그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등이 듣고서 아뢰는 것이며 대간의 말을 그르다고 함이 아닙니다. 대간이 경련의 제목을 써서 말하기를 교령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하였는데 과연 교령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아무데도 쓸 곳이 없습니다. 지금 대간의 아뢰을 들으니 반드시 신등의 아뢰을 그르다 하여 말할 것입니다 하였다. 하계증이 아뢰기를 성현이 아뢰은 경련 정광자, 이사겸 등의 일은 대간이 한두매 아닌데 어찌 전날의 분함과 사사 혐의를 가지고 도태하였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일 한제가 더욱 심하다. 옛날에도 한제로 하여 번단 관원을 도태한 일이 있으므로 대간에게 초계하도록 한 것이요. 성종조에서 혹 송서하기도 했고 혹 파직한 전례가 있으므로 그것을 처리한 것이다. 또 대신이 그 죄와 제목이 맞지 않는가 의심함으로 서로 상고하려 한 것뿐이요 대간을 그르다 했으가 아니다 하였다. 참찬간 이 세인이 아뢰기를 재상과 대간이 서로 가부를 논하면 성세의 아름다운 일이지만 대간은 공박하는 임무를 주관하니 재상의 말은 대간과 본래 서로 같지 않은 것입니다.
경연이 사이가 되었을 때 신이 판결사로서 보았는데 그 맡은 일에 능숙하였습니다마는 그 마음의 곡직이 어찌 알겠습니까? 대간이 보고 들은 공론으로 도태하였는데 재상이 처음에는 제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의심했고 후에는 그 실질을 알고 대간의 말을 옳다 하였습니다. 또 신이 말미를 받아 경상도에 왕래하였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여 밀보리가 마르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파종을 하지 못하였으며 백성이 너무 굶주려서 독초를 끓여 먹고 배가 터져 죽기도 했고 신이 거느린 역자도 줄이고 지쳐서 혹 말 앞에 엎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의 구황책을 경상 충청도를 근무로 함이 가하겠습니다. 경상도의 변장 중에는 사랑으로 무율하지 않고 군사들을 침략하는 자가 있으니 방어가 제일 기묘한 곳에는 문신으로 가려 임명하고 내지에는 문신이나 남행 중에 합당한 사람을 가려 자견함이 좋겠습니다. 무인은 방어만을 위주하고 백성은 돌보지 않아 외노의 침탈보다도 심하여 적병이 오기 전에 백성이 먼저 곤해지니 어찌 염려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니 변방고울이더라도 문관을 보내야 하겠지만 외함이 매우 심하니 무인이 아니면 불가하다. 또 무신 수령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자는 이미 감사에게 계문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텄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대선 홍숙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 등이 공론을 가지고 도태하였는데 대신이 앞서 아뢰기를 그 사이 당상관이 미편하게 여긴다 하고 허지가 또 따라 아뢰기를 그렇게 하니 이것은 대신에 영합하여 뜻을 억지로 맞추어서 공론을 억제하고 언로를 방해함으로써 상으로 하여금 대간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경악에 있게 함이 부당합니다. 그 직위를 파면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에 대신이 아랫말을 들으니 그 사 당상관의 말이 그러하고 또 제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아랜다 하였으며 허지 또한 반드시 들은 것을 가지고 아뢰었을 것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간원이 또한 허지 조현범 신수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대신이 소격서를 좌도로서 낭비가 적지 않다 하여 혁파를 개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혁파할 수 없다 하였으나 대저 양종 도승이 모두 대전에 실려 있는데도 파하였으니 이 역시 혁파하여야 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장령 서후가 아뢰기를 신이 아비의 분노에 소분하기 위해 말미를 받아 귀양하였다가 오늘 돌아와 들으니 허지가 경련에서 신 등의 도태한 일을 미편하다 하였다 합니다. 대개 헌부는 일국의 공론으로 친히 전거를 받으러 그 가부를 분간하여 도태한 것이며 한두 사람의 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여러 의논이 같은 후에 한 것이니 어찌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허지가 옛일을 가탁하면서 대신의 뜻을 맞추고 공론을 저지 억제하니 청와대 빨리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1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명하여 옥송을 오래 체류한 관리를 주문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사간, 민원, 지평, 권, 희맹 등이 허지, 조현범, 신수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속에서는 바로 좌도에 기양하는 곳인데다가 낭비 또한 많으므로 홍문관에서 상소하여 혁파하여야 할 뜻을 논하였으며 대신들도 혁파해야 한다 하고 대간 역시 혁파해야 된다는 것을 진달하였는데도 위에서 망설이십니다. 대전에 실려 있더라도 빨리 혁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송감을 강하다가 남강 도인 성조시가 기환 신금을 주니 대개 사명 진군이었다는 데 이르러 시간간 굳이 신이 아뢰기를 진종이 허황한 말에 미혹되어 성조로 봉하고 도관을 천하에 편제하게까지 하니 그 말리의 회가 지극히 심하였습니다. 지금의 소격사가 바로 이것과 같은 건데
사전으로 보면 소격선은 바로 성신을 제사 드리는 것이니 천자라야 하늘에 제사 드리고 재우는 산천에만 제사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제사 드리는 일은 자문 예의에 합당한 것이 아니니 혁파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2일 신휴 세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 좌의정 유순정 우의정 성희연 찹전 좌참전 홍경주 우참전 신윤우 예조판사 신용계 등이 경관에 가둔 외를 분배할 때 처치하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외인을 나누는 보내는 일은 예조에서 여러 번 계유하였는데 지금 이 수외들이 자사한다는 말은 필시 위협하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예조 난관을 보내 계유하기를 너희들의 성질이 급하여 혹시라도 자진함이 있을까 염려된다. 국가에서 너희 무리를 애경히 여겨 지금까지 유치한 것이다고 하야하고 지금 그 위협하는 말 때문에 나누어 보냄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내지 않는다면 역시 국가의 체면이 아닙니다. 그 횡력이 이러하다면 부득이 이를 잘 아는 무반 중에서 택정하여 건장한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위가 한두 사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위험을 보여 제재하여 하겠습니다. 하고 좌찬성 이성 우산성 김은기는 따로 아뢰기를 수예의 분배를 의논할 때 신당은 유벽한 골에 나눠둠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지금 자사한다는 말을 내니 잡아 보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하게 한다면 국가에서 살려두고 접대하는 의의에도 크게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우선 내어보내지 말고 부평관에 옮겨두었다가 궁중이 올라온 뒤에 보아서 처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이선이 또 아뢰기를 만일 유벽한 골에 나눠두었다가 도망하는 자라도 있으면 민간에서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요 도둑이 되는 자도 있을 것이니 나눠 배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분배한다는 뜻을 외인이 벌써 반드시 알 것이니 지금 부평관으로 옮겨 그 의논을 중지할 수 없고 또 갑자기 무인을 보내 엄한 위험으로 제재함도 불가하니 예조 판사를 보내 계유한 뒤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기를 다 제거하고 잡아서 나누어 보내야 하겠다. 또 봉중이 올 때가 임박했으니 속히 처치하여야겠다. 자, 삼경이 또 아뢰기를 저 외가 우리말을 듣고 필시 의심이 있어 이 말을 낸 것일 것입니다. 만일 진정 우리나라에서 나눠 보낸다는 뜻을 안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조에서 난관을 보내 계유하기를 전하께서 인자하신 마음으로 너희를 대우하여 죽이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화와 복을 알지 못하는가 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효유하는데도 횡력이 그러하다면 부득이 무사를 보내 위험으로 제지할 것이요 예조 당상관을 보내 효유하면 불가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외인들이 전년에 잡힐 때 예조에서 잔치를 내린다 유인하였으니 지금 반드시 의심하여 계유하더라도 믿으리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조의 당상관을 보내 계유하리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저들의 의혹을 돌리려는 것이었다. 지금 경들의 계청을 들으니 난관으로 하여금 이런 뜻으로 반복해서 계유하게 함이 가하되 외인들이 계속 미혹하여 듣지 않으면 용사로 위협 제재함이 가하다. 삼공이 군기시 부정 장처인이 일찍이 웅천 현감이 되어 외노의 정상을 잘 알고 또 계려가 있다 하니 고석이라서 다시 효유하여 듣지 않으면 장처인을 보내 편의를 보아 잡아내게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3일 임술 첫번째 기사 동서 진 제장에 신칙하여 기민을 구휼하였다. 뭔가에 한제가 심하구나.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3일 임술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유관 외인을 분배하는 일을 난관이 연일 계유하였지만 외인들이 아직도 미혹을 풀지 않고 또 의심하여 믿지 않는 기색이 있으니 끝내 말로는 미혹을 돌릴 수 없습니다. 청컨대 장처인이 편의에 따라 군의 위용으로 제재하여 나누어 보내게 하소서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3일 임술 세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경기감사가 빈민의 전세를 우선 완화하여 가을을 기다려 빌납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실제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각 고을 전세를 벌써 수납한 것이 반이나 되니 지금 정지하더라도 이미 서울로 가져온 것이므로 이속이 반드시 그것으로 농간을 할 것입니다.
또 국용의 경비로 내자 내섬 같은 데는 여기에 의하여 마련되니 지금 정지할 수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3일 임수 네 번째 기사. 명하여 박영의 문을 정표하고 이어 복호하게 하였다. 박영은 평택현 이속으로 어버이를 섬기는 데 효성을 다하여 양제의 정성이 오래도록 더욱 돈독하며 소행이 타기하였다. 관찰사가 향리의 공론을 채택하여 계문하고 예조가 포정하는 전례를 거행하기를 청하니 이 명이 있었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승지 이 자견이 장처인의 말로 아뢰기를 경관이 수외를 외방에 나눠 배치하는 일로 통사를 시켜 타일렀는데 갇힌 외인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며 모두 자살하리 하므로 발포하니 외인이 각각 검을 들고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 섬돌 아래로 던졌습니다. 꼭 생포하려 한다면 우리 편 인명을 상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외의 행력이 이러하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자 정원이 아뢰기를 수위는 죄로 논한다면 애당초 형육을 시행했어야 할 것인데 왕자의 큰 도량으로 우대 용납하여 관에 접대하였다가 지금 행력이 이러하니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배치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포박하여 제재하게 하소서. 혹 자진하더라도 그 하는 대로 맡겨두고 혹 우리나라 인물을 상하면 쏘아 죽여도 가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얼마 후에 외 12인이 모두 스스로 찔러 죽었다. 아이고야.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선의사 허경이 치게 하였다. 이달 초 이튿날 선위 연을 베풀었는데 일본 국왕이 사신 붕중이 말하기를 노승이 처음 와서 닿았을 때는 나라 일을 몰라 지극히 의심스럽고 염려하였는데 지금은 천언을 읽게 되니 감격하고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과연 너의 말이 과연 그렇다. 대마도가 대대로 넘사를 받아 의식생활이 우리나라의 은혜에 아님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유 없이 반란을 일으켜 우리의 생각하지 않은 틈을 타서 장병을 살육하였으니 그 죄에 배워야 마땅할 것이나 일본은 대마도와 상거가 멀고 처음에 관여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접대하게 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붕중이 말하기를 그 일을 국왕이 알지 못하다가 안골포에서 싸우다 패한 후에 도주의 보고로 비로소 알고 매우 놀라 곧 대내전을 시켜 적병을 금지하게 하고 도주를 꾸짖으니 도주가 매우 부끄러워하여 스스로 와서 조선에 상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산사의 중들 또한 모두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외인이 오랫동안 조선의 후한 은혜를 입었는데 무엇 때문에 난을 일으킨 것인가 하였습니다. 국왕이 나에게 이르기를 너가 빨리 가서 이런 사유를 자세히 진술하고 이어 다시 예전의 우호관계를 닦을 것을 청원하라 하므로 노승이 나왔으니 원컨대 조정에 돌아가서 잘 의논하여 처치하소서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국가의 일은 내가 알 바 아니나 도 외의 죄악이 가득 찼으니 어리에 마땅히 토벌하여야 할 것이다. 예전에 우호관계를 수복하자는 청원은 반드시 들어주지 않을 것이니 이 뒤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도주가 알지 못한다 하면 어찌 재차 안골포를 침범하였을 것인가. 지금 너희들 배종 중에 대마도나 삼포 그 외가 있다면 국가에서 죄주게 될 것이다 고 하니 붕중이 말하기를 내 또한 무슨 얼굴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도주가 안골포에 작적한 일은 나도 모르며 그 외들은 죄를 두려워하여 도망에 흩어졌다 합니다. 지금 예전 약조를 허락하지 않으면 해마다 와서 청하여 기어이 성사하게 될 것입니다. 삼포에 다시 거주할 것을 허락하더라도 다른 외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 노승이 나올 때 국왕이 중국에 빙문하려 하여 배 세 척을 꾸며가지고 순풍을 기다렸는데 혹시라도 풍랑을 만나 제주에 표박하여다가 잘못 보살될까 두려우니 속히 계달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초대산날 닷새 날 포구에 머물러 잔치할 때 궁중이 또 말하기를 산포 그 외의 죄는 진실로 작지 않으나 원컨대 대국에서 포용하여 무율하소서 하는데 그 말이 매우 간절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주와 산포 그 외 등이 본국의 청문에서 궁중에게 위임해 보내어 예전 거처로 돌아오려는 것입니다. 지난 신유년에 궁중이 나왔을 때는 그만 무리하여 괴양하는 것도 받지 않고 병화가 있을 것이다 공갈하기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공손하게 복종하면서 복물을 계량하는 일이나 길 떠나는 일시 같은 것도 한결같이 신의 말을 따랐습니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서후정은, 김공망 등의 전의 이를 반벽하여 논개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영사 이웃순정이 아뢰기를 소격선은 설립한 지 오래지만 좌도요 낭비가 많아 두어도 무익하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늘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할 때 없애야 할 것을 이에 혁파하게 하였으나 소격선은 대전에 실려있으니 조정의 예전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다 하고 좌우에서 모두 소격서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나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송강을 강하다가 황제가 곡부에 나아가 공자 사당에 참배하였다는 데 이르러 설경 유돈이 아뢰기를 진종이 선성을 높임이 유의 같으나 학술이 밝지 못함으로 천서에 허탄한 일을 숭상하여 도관이 천하에 편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격서 역시 천신을 제사드리니 지극히 허탄합니다. 기신제 같은 일 또한 허탄하고 망령된 것입니다. 임금이 혈기 방강할 때는 이단에 미혹되지 않지만 지기가 좀 쇠하면 승봉하지 않는 자 드뭅니다. 모름지기 이 말을 체념하시어 속히 소격서를 혁파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선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홍경주가 창성에 정속된 내자씨의 종 김유지를 멋대로 차지하여 공신의 종으로 만들었으니 참건대 홍경주와 장례문의 관계관을 주문하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창원부사 이 귀진은 백성들 다스리는 소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직을 가소서. 시민은 사죄를 범하고서 산관이 되었으니 동반의 주부는 될 수 없습니다. 조주는 출신한 지 오래지 않았으니 외람되게 첨정에 승진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한승부 판관 이각은 전에 나태 오만하다는 논박을 받았으니 송관에 불납하고 김충장은 전달에 동부 주부가 되었다가 갑자기 의용구 영이 되었는데 그 위인이 한 관청의 장이 되기에 불납하니 지금을 가소서 하니 대답하기를 홍경주와 김충장의 이런 상과에 아뢰는 것을 보아서 말하겠다. 다른 것은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유서를 신칙하여 미도 금화 절목을 작성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5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건무포 만호 이우경을 건부에 가두었다가 죄가 장후에 관계됐기 때문이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6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한효원 헌납 이원호가 인하여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희수 정은 공설이니 전의 일을 반복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시간간 구지신이 아뢰기를 소격서가 허탄한 것이면 그늘 전하께서 성감을 강하시었으니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진종이 친서를 믿고 혹하여 마침내는 도관의 천하에 편지하게 하고 국내가 허갈하였는데 이것은 왕흠약이 거기에 부의하고 정의가 주창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천하께서 이미 이 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조정대관이 모두 혁파해야 된다고 하니 지금 비용을 들려고 한다면 좌도에 낭비하는 것을 먼저 혁파하여야 합니다. 하고 지사 김은기가 아뢰기를 소격서는 좌도일 뿐만 아니라 사전에 있어서도 불합합니다.
천자는 천지에 제사 드리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 드리는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하늘에 제사 드리면 예가 아닙니다. 소격서는 상단에 노자를, 중단에 성신을, 하단에 염라를 제사 드리며 심지어 충문을 읽을 때 도류가 어휘를 큰 소리로 외치니 설만하기가 심합니다. 혁파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특징과 손주가 아뢰기를 하늘을 속이는 일이 소격서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정도가 세미했는데 이러한 좌도가 있으니 나라에 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때 인습으로 내려오는 일을 쾌히 혁파하시면 성덕이 더해지고 사척에 빛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면 반드시 기도한 후에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격서는 설립한 지 오래이니 갑자기 혁파할 수 없다 하자 공설인이 아뢰기를 그릇이 그런 줄을 안다면 조정의 예법이라 하여 고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6한을 동네로 귀양 보냈다. 토호로서 백성의 재선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간이 선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예조에 명하여 관각을 갖추어 자살한 외인을 매장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8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송감을 강하였다. 시독관 김괭이 아뢰기를 이적의 말에 황충이 나라 하늘을 가려우니 청컨대 내장부를 열어 구경을 보충하게 하소서 한 것이 매우 선하여 후세에 법이 될 만합니다만 애석한 일은 진종이 기법만 하고 쓰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일로 보면 내수사 장리의 잠으로 이식을 취하는 법이 서민들에게 매우 해가 됩니다. 내수사 장리는 골마다 없는 것이 없는데 나누어 줄 때는 원하지 않는 자에게도 억지로 나누어 주고 받아들일 때는 재산을 다 전당 잡아 몇 갑절씩 빼앗으니 해마다 흉년들을 황폐한 끝에 백성이 또 이 때문에 더욱 곤란해집니다. 지금 성명한 때를 당하여 괴하게 혁파해 버린다면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8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안당을 예조 참판으로 유인경을 사관은 정언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소격서와 조현범, 조준, 홍경주, 이각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예조정랑 김식이 전에 축성 종사관이 되었을 때 그 종이 군주들에게 많은 면포를 받았으니 아랫사람을 잘 검칙하지 못한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직위를 가소서 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봉중이 올라와서 자진한 외인의 거처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수위에서 아래라 하자 윤순, 정미수, 박한석, 민효정, 윤금손 의원들이기를 봉중 등이 일본군 대내전의 서계를 받아가지고 왔으므로 대마도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며 대마도 사외의 생사를 제가 물을 일이 아닙니다. 물을 것이 아닌데도 묻는다면 통사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더라도 가하며 또 굳이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할 것입니다. 사외의 자제는 우리에게 잘못이 없으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류순정 의원도 이와 같았다. 김수동 의원들이기를 봉중은 오로지 화친을 청원하러 온 것이니 더욱 신의로서 대우하여야 합니다. 저 외들의 자진하니를 지금 곤도의 말로 하더라도 후에는 반드시 들어 알게 될 것이니 봉중이 물으면 실제대로 대답하기를 저들이 모두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므로 관에 유치하고 의식을 공급하며 대우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는데 조정에서 일본 사신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객관이 저들이 오랜 동안 머물러서 파산되고 더러워진 것이 많으므로 수리하려고 저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게 하였다. 그런데 저들이 그 죄악이 크므로 의구심이 깊어 옮겨다 둔다는 말을 듣고 더욱 의혹하는 마음을 품고 모두 제 손으로 목을 찔러 죽었으며 조중에서 애긍이 여겨 장제를 특별히 하였으니 구건이 매우 중하다 하고
궁중이 그래도 의심하여 말하기를 죄 있는 자를 베는 것은 나라의 떳떳한 법인데 저 반란의 무리를 뱀이 무엇이 불가하기에 자진하였다고 칭탁하여 사신을 속이겠는가. 만에 하나도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죽은 외의 무리는 병사한 외의 줄레에 의하여 대략 후하게 장사 지냈으니 궁중이 사람을 보내어 자세히 조사하거나 다른 날 자손들이 와서 보더라도 유감이 없이 모두 나라의 은혜를 알고 그 자진하였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계남, 이선, 김은기, 신현무, 박열, 안윤덕, 이자간, 김봉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성의하는 의논들이기를 궁중이 오는 것은 오로지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인데 화의가 결정되기 전에 갑자기 이라다라 등이 관에 있다가 자진하였단 말을 들으면 진심으로 기부하려는 중요한데 왜 의심하여 장애됨이 있을까 하니 간 곳을 물으면 우선 멀리 다른 곳에 있다고 대답하면 운박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신용계의 의논도 같았다. 정강필은 의논들이기를 대마도 외와 삼포 그 외가 한마음으로 반란하였으므로 그 난을 모의함이 반드시 오래였을 것이니 전에 온 사자 또한 몰랐을 이치가 만무합니다. 반란은 초기에 조정해서 죽였더라도 할 말이 있을 것이며 달아났다가 또 와서 안골포를 범하였으니 그 후에 온 자는 변장이 그때 잡아 베었어도 불가함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이적을 대우하면 권변을 겸용하는 것입니다. 궁중이 오면 처음에 이런 뜻으로 말하면 매우 마땅합니다. 다만 이미 생존, 유관한다는 뜻을 드러냈으면 실질대로 말할 것이요 다른 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이세인, 조순, 이항, 안철성, 김한호, 김갱, 건벌, 김영, 공설이, 황여헌, 유돈, 채침 등의 의논들이기를 외인들이 은혜를 배반하고 반란하였으니 법에 의하여 죄를 주더라도 할 말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포용하는 도리로 너그러이 용서하여 다 살려주었는데 유관하여 대우한 지 한 해가 넘어 불리에 자진하였으니 국가에서 그들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궁정이 물으면 그 실제로 대답함이 사체에 마땅하겠습니다. 저들이 자진하였다는 말을 믿지 않더라도 마도가 무난하게 난을 일으켜 제 스스로 그 죄를 아니 반드시 놀라 괴이히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곤도의 말로 대답한다면 그 사실을 끝내 덮어두기는 어렵고 대단치도 않은 일로 실신만 될 것이니 바른 대로 말함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김수동의 의논을 따랐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21일 경우 첫 번째 계사 검상 구지신이 삼공의 의견으로 말하기를 아래기를 창원부사 김협은 활속이 말달리기를 모르니 치민은 우수하더라도 적을 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조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직작, 조순, 거창, 현감, 문계, 창 같은 이는 무죄가 있고 변방일을 알아 그 소임을 감당하기에 넉넉하니 청컨대 김협의 직임을 가소서. 경상우도 절도사 이권은 병든 어미를 벼려 말미를 얻어 서울에 왔는데 그 어미의 병세가 오래 끌어 언제 차도가 있을지 헤아릴 수 없고 수영은 요해처이니 하루라도 장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개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문계창의 위인은 알 수 없고 조수는 경련관인데 경련관으로 외직에 보임함은 내경 외중의 패가 있으니 무죄인 문신으로 창원을 맡아 다스릴 자가 있으면 이 병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라. 이 권은 어미의 병이 차도가 있다니 빨리 환임하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2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선의사 허괭이 와서 아뢰기를 궁중이 올라올 때 말은 없다가 낙생역에 와서 신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할 때 궁중이 말하기를 당신이 조정에 돌아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오 하였으니 대개 화친을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이나 안색을 보면 오로지 화친을 위해서 왔습니다. 전에 온 외인 등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하지 않으니 대마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절도사 유담년이 신에게 말하기를 영해에 사는 군관 박자범의 말이 강원도 무릉도가 그곳과 서로 바라다 보이는데 밤에 불빛이 있으니 외선이 숨어다든가 혹 우리나라에서 죄를 얻고 도망한 사람이 비밀이 우거한 것이가 의심스럽다 한다 합니다. 신이 들은 것은 이러함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2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 봉중 서당 등 16인이 서울에 왔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5월 20일의 경우 네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무용도를 살펴보고 계문하게 하였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5월 21일의 경우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5월 21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명하여 양녀 벌등이의 문을 정표하게 하였다. 그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을 보고 몸을 돌보지 않고 살려서 절이가 특이하였기 때문이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5월 22일 심리 첫 번째 기사 해조에서 무죄 있는 문신으로 이자화, 신, 공제, 이기, 구지신 등을 서게하니 정원에 전개하기를 삼공에게 무릎 싸리게 하라 하자 삼공이 회개하기를 지금 이 네 사람 모두 합당합니다만 이자와 이기, 구지신은 모두 늙은 어버이가 있고 신공제는 상피가 있습니다. 조수는 경영관이지만 활쏘기와 말달기에 능하고 또 변방일을 잘 압니다. 문계창은 관직이 낮으나 역시 활쏘기와 말달리기에 능하며 또 외를 칠 때 공이 컸으므로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모른지기 문신 중에 무죄와 장략이 있는 사람을 차견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당상관이나 내지 수령에 구애될 것이 없이 널리 뽑아 주의하라 하였다. 중조 7월 13권 정정 6년 5월 2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3권 정정 6년 5월 2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허지는 갈라고 하고 다른 것은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5월 2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김세필을 예조 참의로 이맥을 장내용 판결사로 문계창을 창원 부사로 삼았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5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명하여 경상우도 수사 이권의 직을 갈았다. 그 어머니의 병이 중하기 때문이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5월 2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아직도 경직도를 보니 그림과 시문만 실려있어 보기에 불편하다. 이것으로 병풍 세 벌을 만들어 드리라. 항상 관람하려 한다 하였다. 중조 7월 13권 중종 6년 5월 2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문계창은 월차가 될 뿐 아니라 사람됨이 잡되고 경솔하여 바르지 못하니 삼공이 청거하였더라도 이조에서 천망함은 잘못입니다. 청컨대 속히 개정하고 이조를 주문하소서. 공조 주아랑 강태수는 강귀손의 후사가 되어 과거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 생부는 장리 강학손입니다. 육조의 난관이 될 수 없으니 개정하소서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때 이조의 난관들이 함께 의논하여 홍문록을 추하였는데 여러 난관이 모두 강태수를 경영관에 합당하다 하였다. 강태수는 그 숙부 강기손의 후사가 되었으므로 과거에 나아감을 허하였으나 그의 부 강학손은 사평으로 있을 때 관노비의 노관을 지우고 자기 노비를 삼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장안에 기록되고 영광으로 부처되는 등 불리의 일을 많이 행하여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였다. 강태수는 또 명사들과 교제를 잘하여 날마다 연회를 벌리어 술 마시기를 일삼았다. 그러므로 이조의 난관이 홍문록에 적으려 하였는데 정랑 최명창은 성질이 강직하여 전우를 돌아보지 않으므로 홀로 말하기를 장리의 친자는 육조 한승부 등 관직에도 법으로 검하거늘 하물며 경영관이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법을 세운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여러 난관이 모두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렇다. 최명창이라. 중종 7월 13권 중종 6년 5월 2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예조 정량 이성은은 전에 형조에 있어 공사의 수미를 아니 형조에 그대로 있게 하소서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오결은 출신이 바르지 못하여 병조 좌랑이 될 수 없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3권 중종 6년 5월 2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3권 중종 6년 5월 2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5월 2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5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반복하여 아래고 좌우가 소격서의 혁파를 쟁론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5월 2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로 13권 중종 6년 5월 2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지사 김은기가 아래기를 성균관 유생은 국가에서 전제를 주어 따로이 양육하며 또 사학의 유생들로 매 초하루와 여름날 제수를 과차하여 합격자는 바로 생원 진사 복시에 나가게 하며 성균관에 기재하는 이들도 그렇게 하였으니 그 권장함이 지극합니다. 그런데 생원 진사의 제수례만 권장하는 일이 없으니 유학의 예의에 의하여 1년간 제술한 것을 통산해서 우등인 자는 바로 문과 복시에 나아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2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3권 중종 6년 5월 2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송감의 진종기를 강하다가 시독관 김경이 아뢰기를 진종은 판단을 밝게 내리는 임금이 아닙니다. 왕 흠약이 천서의 허탄한 일로 그 임금 우롱하기를 어린아이 다루듯 하였습니다. 왕당 같은 어진 정승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구슬을 하사받고 끝내 허탄한 사실을 들어 말하지 않았으며 또 구중 같은 어진이가 있었지만 학술이 밝지 못하여 일찍이 한 번도 그 허망함을 말하지 않고 또 따라서 조성하였으니 이 때문에 임금이 정성을 택하면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김희수와 정은 김공망이 소격서와 문계창 홍경주 허지 주현범 조준 심의 이성은 강태수의 일을 논하고 김공망이 또 오결의 일을 아뢰었다. 사실은 논한다. 강태수가 뒤에 공조 좌랑이 되었을 때 아무도 논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는 세력의 융세가 있었음인지 국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글빛하면 법을 고치고 형세에 따라 상벌을 하니 이는 동방 말세의 일이다. 슬프다. 또 군직의 쓸데없는 관원으로서 녹을 받는 자를 도태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모두 답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일 김효 두 번째 기사 부제학 이세인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대가는 공론이 있는 곳이니 공론이 한번 나면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여 안을 돌아보고 허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론이 행하여 풍속이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한번 논획을 당하면 곧 감정을 품고 대간을 헐뜯어 말하기를 저도 허물이 있으면서 어찌 나를 논획하는가 하는가 하면 간혹 불량한 자는 심지어 간언을 쏘아 말을 맞추거나 비서로서 대관을 무고하기도 하니 인심의 흉악함에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간의 명하에 태만한 관리를 사퇴하게 하셨는데 이 사퇴에 든 자의 비방이 두려울 뿐 아니라 대간이 사사로운 감정을 두었다고 소리 높여 전파하니 유식한 선비까지도 그 말에 현혹합니다. 그리고 재상 대신들도 여기에 솔깃하여 믿기는 간혹 어전에서 축이여 칭찬하는가 하며 시비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여 공론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위로는 성총을 흐리고 아래로는 사람의 길을 의욕되게 하여 장차 대간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니 그 해를 이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건대 전하께서 밝게 살피시고 더욱 공론을 북돋워 허망한 논의에 동요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정원의 명하에 한 통을 적어 드리도록 하였다. 비서는 임명서를 말한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일 김묘 세 번째 기사 윤대를 듣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일 김묘 네 번째 기사 경기 군놈의 충제가 비 때문에 차츰 사라지니 혹 헛덩이 속으로 들어가 각충이 되었다가 눈과 날개가 세려 날벌레가 되는 것도 있었다.
진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진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선 홍숙과 정은 윤인경이 전의 일을 반복하여 농계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헌부가 합사히 아뢰기를 대간이 공론을 가지고 사퇴하였는데도 대신에 외관에서 미편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아뢰었으므로 신등이 여러 날 피염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허지가 아랫말을 들으니 거기엔 필연코 함축의 뜻이 있었으며 신용계가 경륜에 사르기를 허지를 어떤 이는 옳다고 어떤 이는 그르다 합니다. 고 하여 역시 함축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추구한다면 그 옳고 그름이 나타날 터인데 전하께서는 저들이 아랜 것을 믿고 대간의 말은 믿지 않으시니 신등은 감히 안차하지 못합니다. 직을 가소서 하고 간원이 또한 합사하여 농계하였으나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2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이성언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강이 나아가다 사간 민원과 장령 하계승이 허지와 신용기를 추구하여 시비를 가린 뒤에야 직에 나아가겠다고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허지를 추구하면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니 신용기를 아울러 추구할 필요는 없다 하자 시간간 김안노는 아뢰기를 요즘 와서 조금만 대간의 논핵을 당하면 원망을 품고 소리 높여 말하기를 아무 대가는 나와 사혐이 있다 하고 간세한 무리들의 분분하게 말을 구하여 서로 경알하며 재상 대신까지도 솔깃하여 믿고 어전에서 아뢰게 되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패조 때 이익업균과 성준이 정성으로 있으면서 바른 말 하는 자를 싫어하니 그때 대간이 한마디 말이 없었으므로 홍문관이 논핵하여 대간을 모두 채직하였습니다. 이때 박은이 홍문관 관원이었는데 이극균과 성준이 박은의 아비 박담손이 수원 판관이 되었을 때 대간의 추고로 파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필코 박은을 중상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며 이것이 빌미가 되어 사료들을 모조리 죽이는 화가 빚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사퇴당한 사람들의 원망하는 말을 대신 시종이 고지 듣고 어전에 주더라의 상으로 하여금 대간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하고 검토관 공서린도 같은 뜻으로 아뢰었으나 상이 비답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신용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신등은 결코 직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김수동이 의논드리기를 저기초에 흥하게 바빠서 성균관의 기재 유생과 사학의 유생이 매순 제술하는 것을 세초에 통계하여 우등자는 생원 진사 복시에 직부토록 했는데 이는 한때 권학의 규칙이었을 뿐 이것을 항식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과거법은 매우 엄하여 이를테면 정시에 장운한 자가 전시에 직부하거나 급분하는 것도 불가한데 한며 성균관과 사학의 허다한 유생이 제술한 것을 고교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식년사에 직부하는 수가 매우 많으니 국가가 과거를 신중히 하는 일의 뜻에 어긋납니다. 또 문과는 여느 과와는 다른데 생원진사를 어찌 기재 유생과 같이 취급하여 모두 직부를 허가하겠습니까? 대전에 성균관 유생은 매년 춘추로 제술하여 우등자를 치부하였다가 3인식 문과 복시에 직북해 하며 사학 유생은 매년 6월에 가려 남학에 모으고 강론이나 제술을 시켜 우등자 10인을 생원 진사 복시에 직부토록 하며 각도의 관찰서는 교생을 가려 뽑아 도시 회시를 베풀고 계문하여 직부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지극히 상세하니 새로운 조항을 다시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등자에게는 서책이나 지필 등으로 상을 주어 권장함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정종 6년 6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대간이 아뢰기를 신용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시비가 밝혀지지 않으니 신등은 의에 비추어 지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용계가 한 말은 어세가 그러했을 뿐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였다. 중조실록 14권 중종 6년 6월 4일 이모 두 번째 것은 헌부가 아뢰기를 대신 시종은 들은 것이 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허지는 대간이 사퇴한 이를 그 사이 당상도 미편하게 여긴다고 은연히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대간이 추구할 것을 노원하였으며 신용계 또한 허지의 말이 옳다고 은연히 아뢰어 상으로 하여금 의심을 두게 하고 아래로는 의혹을 갖게 하여 공론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입시한 대간은 이 말을 듣고 당연히 분석하여 아뢰었어야 하거늘 막연히 못 들은 채 하다가 홍문관이 차자를 올린 뒤에 책임을 면하고자 감히 와서 피염했으니 이미 사체를 잃은 것입니다. 신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또 신용기를 추구하여 시비를 밝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당초 신용기의 말은 분명하지 않아 허지가 옳고 대간을 그러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대간이 물러가자 들은 말이 있으므로 곧 와서 아뢰었을 뿐인데 어찌 사체를 잃은 것인가. 신용계의 말은 어세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어찌 사정이 있었겠는가 하였다.